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중요한 경제 뉴스들이 실려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대한 절차를 예고한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 수출 산업은 영향이 없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홍콩 리스크로 확대된 상황에서 한국 산업 어떤 타격이 예상되고 있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물류 비용이 확대될 거라는 것, 그다음에 네. 반도체가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 이 두 가지 점인데요. 첫 번째부터 좀 따져보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은 관세라든지 또는 검역, 통관 이런 부분이 홍콩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량을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홍콩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개무역 기제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홍콩과 관련해서 이 특별한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면, 결국 결과가 그렇게까지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홍콩을 경유하는 중개무역 기지를 상실하게 돼요. 즉 중국으로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물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이 물류 비용 상승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홍콩 수출액 319만 달러인데 70%가 반도체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웨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견제가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웨이가 만약에 위축이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반도체입니다. 기타 품목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농수산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중국이 통관 검역이 까다롭기 때문에 네. 홍콩을 경유했던 어떤 품목들인데 직접적으로 중국 시장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을 안착하기는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0.60%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네요. 3%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하나마이크론이 1.51% 하락세 기록을 했고요. LOT비큐미 2.70% 밀리며 1,8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칩스미디어가 1.67%의 낙폭을 보여줬고요. SFA 반도체가 2%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홍콩이 재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면 금융업계에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조간을 보신 분들은 시사용어로 헥시트라는 말이 오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작년부터 계속 나온 말이지만 오늘 많은 신문들에 이제 헥시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홍콩 엑시트라는 말이겠죠. 네. 홍콩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유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홍콩 자본 유출이 금융 리스크의 가장 큰 어떤 지금 걱정거리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사가 1분기 보고서에 올해 가장 최대 리스크는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다라고 지금 이미 보고서에 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자금이 지금 이미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지금 이동 중이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 리스크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 자금 조달이죠. 그러니까 홍콩에서 금융시장이 이제 금리가 만약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고 불안해서 오르게 되고 한다면 국내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비중이 이제 커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홍콩 내 금융자산이 아직 많아요. 특히 수치로 말씀드리면 5개 시중은행의 홍콩 내 금융 홍콩 익스포저가 약 한 4조 8천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안에서 금융주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주들도 아직까지는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은행이 1.7%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하나금융지주가 4% 넘게 오르며 29,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0.58% 밀리며 34,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한국 산업과 그리고 금융업계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는 봤는데 미중 갈등 확대가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회가 될 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네, 모든 부분이 이제 명과 암이 있겠죠.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세계 시장을 진출해야 하는 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 우위에 지금 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가전, 의료 정밀 또는 광학기기 등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는 부분에서 스마트폰의 이제 세계 시장 확대에 어떤 기회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좀 더 유심히 좀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의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홍콩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에서 한국 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기사로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9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새로운 연봉제로 핵심 인재를 키운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인 건가요? 일단 과장, 차장급 상위 10%를 핵심 인재 그룹으로 묶고요. 그다음에 부장급 상위 5%를 석세스풀이라는 그룹으로 두 가지로 이제 묶는데 핵심 인재들을 키우겠다.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롯데케미칼은 합병을 했잖아요. 롯데 첨단 소재와 조금 이질적인 어떤 이 두 기업이 함께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인사제도를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융화시키겠다. 칸막이도 없애고 융화시키면서 성과를 훨씬 더 내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서 얼만큼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롯데케미칼은 올해 초부터 비전 2030 구현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계속 지금 비전 2030과 관련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곡에 있는 중앙연구소 내 이노베이션 센터를 조성을 하고 또 롯데 엑셀러레이터와 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미 발표했죠.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용 컴파운드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의결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게 좀 이제 그 관심거리예요. 왜 그 롯데 그룹의 자회사 롯데 알루미늄이 양극 집전체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박을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산이 어렵잖아요. 근데 두산 솔루스가 음극 집전체의 동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 집전체와 음극 집전체 양쪽을 시너지로 한다면 상당히 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산 솔루스 인수전에 이제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문제는 그만큼의 어떤 여력이 롯데케미칼에 지금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두산 솔루스를 인수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 여력이 또 풍부한지가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은 증권가를 중심으로 연간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과 목표 주가가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산솔루스 인수 참여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비싸다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주가 흐름 부진하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0.79% 하락하며 18만 8천 원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로 롯데케미칼이 새로운 연봉제로 핵심 인재를 키운다라는 기사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